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옥타코리아의 기술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장희재라고 합니다. 앞서 곽진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들 가운데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기억하시나요? 이제 더 이상 경계 보안이 아니라 이제 아이덴티티 관련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 그 옥타라는 회사가 아이덴티티 전문 기업으로서 AI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뭐 이 내용은 아마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의 IT 환경이 지금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죠. 과거에 이제 경계 보안이 유효했던 시기는 단순히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내부 네트워크로 보호되고 있는 자원을 접속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형태라고 하면,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기업의 여러 가지 온프렘에도 있고 클라우드에도 있고 IaaS와 SaaS를 활용하는 굉장히 열린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AI 에이전트를 비롯한 논휴먼 아이덴티티들이 들어가면서 이런 접근 환경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적용이 확대되면서 이런 복잡성이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2020년대만 하더라도 AI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업무라는 게 한 9초 정도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2025년 현재에는 사람이 2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을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AI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이러한 복잡한 환경 속에서 아이덴티티 기반의 공격은 모든 사이버 공격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출 사고 중에서 아이덴티티 공격에서 비롯된 사고 비율이 80% 이상이 되고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이버 공격 증가율은 매년 더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AI를 이용한 공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고 고도화되면서 침해를 실제로 당했는지를 인지하고 이를 막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이덴티티 공격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계정 탈취, 그러니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탈취하거나 혹은 MFA를 우회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앞서 이제 설명됐던 뭐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 마루웨어를 통해 가지고 인증이 끝난 이후에 쿠키를 탈취해서 정상적인 로그인된 사용자처럼 이제 가장해서 공격을 수행하는 케이스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덴티티가 왜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보안 요소가 되었나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덴티티 기반의 공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기술 스택의 복잡성이 증대가 되고 있고, AI의 극적인 활용이 점점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덴티티가 보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물론 아이덴티티 보안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기업 내부의 기업 내부의 IT 시스템 보안이 완전히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를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레이어를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덴티티 레이어가 있고, 디바이스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뭐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이런 레이어들이 있는데, 이런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제로 트러스트에 기반 여러 가지 보안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데, 이러한 조치들을 취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아이덴티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는 아이덴티티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가 필수적인 핵심 요소로서 제일 먼저 고려돼야 된다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아이덴티티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할 때 저희가 과거에 이제 아이덴티티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게 이제 싱글 사인온 구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2차 인증 MFA를 도입을 하고, 그 위에 계정 동기화 구성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정도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사실 아이덴티티 전반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관여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덴티티의 보안 태세를 먼저 확인하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거버넌스, 프리빌리지드 액세스, 그리고 기본적인 액세스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 그리고 인증 이후에 아이덴티티에 대한 위협을 탐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아이덴티티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각각의 기능들이 그 기능 자체로서 동작을 잘 해야 되지만 아이덴티티 기반의 보안 탐지나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체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능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하나의 프로덕이 어떤 신호를 감지를 했을 때 다른 프로덕에 영향을 주는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 레이어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 아이덴티티 레이어라는 것은 기업의 모든 자원들,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리소스 그리고 아이덴티티와 연동이 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온프렘 솔루션들도 마찬가지고요. 온프렘에 있는 서비스들도 마찬가지고 사스나 아이아스, API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기업 리소스들과 잘 연동이 돼서 아까 곽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가시 환경에서의 어떤 보안들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 환경 전반에 아우르는 아이덴티티 시큐어 패브릭이라는 관점에서 아이덴티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타라는 회사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는 2009년도에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지금 업력이 꽤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비즈니스를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전 세계 한 2만여 개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 클라우드를 통해서 접속해서 기업 시스템에 접근하시는 고객의 수가 1일 한 500만 명 이상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의 솔루션들과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연동 커넥터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가트너나 포레스터 이런 쪽에서 보시면 아이덴티티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덴티티 솔루션 과거에도 뭐 오라클이나 IBM 혹은 뭐 이제 CA는 이제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하지 않지만 이런 과거의 전통적인 아이덴티티를 관리하는 회사와 다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아이덴티티 솔루션을 첫 번째로 제공한 회사입니다. 2009년도에 그렇게 처음 제공을 하기 시작해서 가장 현대적인 관점의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가장 적합한 아이덴티티 관리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벤더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저희랑 잘 연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 니즈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단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완전히 클라우드에 기반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위해서 뭐 노코드나 로우코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덴티티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점 바로 안정성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기업 직원들이 원하는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를 통해서 인증을 진행하는데 인증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업무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이 중요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러한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AI 관련된 오늘 그 세션인데 그 아이덴티티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뭐 이제 AI 관련된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사실은 아이덴티티 관점에서 AI는 기존의 사용자에 대한 아이덴티티 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AI가 자율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다른 회사의 자원들,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들이나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때 그런 접근들을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지만 사실 아이덴티티 관련된 관리 차원에서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 관리 차원에서는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아이덴티티 제품군,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영역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AI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뒤에서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AI와 관련된 아이덴티티에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기능들이 최선의 결과를 나눈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각각의 기능들이 서로 오케스트레이션이 되어서
여러 가지 레이어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다른 제품들에 적용돼서 전반적인 보안 태세를 강화하는, 그리고 그것들이 전체 기업 환경에 다 균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환경을 저희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AI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저희 플랫폼 내 기능들이 AI에 있어서도 AI 아이덴티티의 보안, AI 에이전트의 보안 가시성을 강화하고요. AI 에이전트의 제어, 그리고 지속적인 거버넌스,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저희 플랫폼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와 관련해서 감지 및 발견, 생성 및 등록, 인감 및 보호, 거버넌스 및 모니터링,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AI 에이전트를 어떤 걸 회사에서 쓰고 있는지, 섀도우 IT 앞서 강연에서 세션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회사에서 어떤 AI 에이전트를 쓰고 있는지 그거를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신 보안 담당자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요? 내부 개발팀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각각의 업무 부서에서 필요한 AI 에이전트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실까요? 실제로 이런 어떤 회사 자원에 대해서 어떠한 에이전트들이 동작을 하고 있고, 그런 에이전트들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에이전트가 발견이 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 체계 내에서 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에이전트에 대한 어떠한 관리를 위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에이전트를 누가 관리하고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크레덴셜을 어떻게 보호할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실제 AI 에이전트가 동작을 할 때 이 AI 에이전트가 회사 시스템에 어떤 API를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정보, 어떤 리소스까지 접근을 할 수 있을지, 누가 그 AI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어떤 레벨까지 권한을 줄지, 에이전트별 정책 설정이나 최소 권한 접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거버넌스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AI 에이전트의 보안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옥타 플랫폼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 아이덴티티 보안 태세 관리 툴을 통해서 에이전트에 대한 현황 파악, 그리고 사용자 동의 권한 파악,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저희 유니버설 디렉토리라는 디렉토리 기능을 통해서 AI 에이전트에 대한 통합 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잘 해왔던 억세스 매니지먼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크로스 앱 억세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정보 접근하는 바인딩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한 프리빌리지드 억세스를 통해서 저장된 크레덴셜에 대해서 단순히 이 스태틱 크레덴셜을 접근하기 위해서 아이디나 패스워드만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스 기반의 접근을 제공을 하고, 저희가 아이덴티티 트랩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세션 보호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세션 보호 기능을 통해서 지속적인 AI 에이전트의 접근 보호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AI 아이덴티티 거버넌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AI 에이전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 AI 에이전트가 지속적으로 어떤 툴에 대해서 접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이상 이런 기능이 필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파악을 하고 리뷰하고 그에 대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희 옥타 아이덴티티 플랫폼은 사람에 대한 가장 현대적인 방식의 아이덴티티 관리가 AI 에이전트 관리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크로스 앱 억세스라는 기능에 대해서는요, 이 기능은 이런 겁니다. AI 에이전트가 외부 툴을 접근을 한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고 계시다라고 그러면은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문서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어떤 문서들을 보고 LLM에서 나오는 답변들이 그 문서에 기반한 답변들이 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거잖아요. 혹은 뭐 단순한 예시로 구글 칼렌더를 연동을 해서 내 일정을 확인을 하고 필요한 일정들을 예약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AI 에이전트가 자동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를 구성을 하실 때 어떻게 구성을 하시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API 키를 이용해서 그 연동돼야 되는 서비스에 대한 API 키, 스태틱 키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AI 에이전트 시스템에다 씹는 방식입니다. 물론 뭐 환경 변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외부에 노출은 안 되게 그렇게 구성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API 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권한이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 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돼서 이게 만약에 유출되었을 때는 이 유출을 통한 피해 기간들이 굉장히 좀 길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탈취가 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API 키를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로테이션된 키들을 전부 다 그 키를 쓰는 시스템들에다가 다 디플로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소셜 로그인 같은 것들을 하실 때 많이 활용을 하셨던 OAuth 방식, 그러니까 API 액세스를 하기 위해 API 서버에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식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액세스 토큰을 통한 OAuth 방식의 인증을 구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OAuth 또한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소셜 로그인 하실 때 뭐 구글을 통해 로그인, 카카오를 통해 로그인 이런 것들을 하시면 사용자 동의 화면을 보신 적이 있죠. 이 사용자 동의 화면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이 OAuth 방식을 할 때에는 항상 사용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리소스, 이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 중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예를 들면 칼렌더에만 접속하게 할 거냐,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게 할 거냐,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면 리드 권한만 줄 거냐, 라이트 권한만 줄 거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권한에 대해서 사용자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용자 동의를 진행을 할 때 사실 회사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동의를 할 때 이 직원이 이 동의를 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기업에 물론 본인의 드라이브, 본인의 캘린더를 접근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회사 리소스를 접근을 할 때 이것을 사용자 동의로만 맡겨두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모든 어플리케이션마다 이런 동의 화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OAuth에 대한 문제점들, OAuth가 API 키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방식이지만 과연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옥타에서는 크로스앱 액세스라는 새로운 표준을 이제 OAuth 표준위원회에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서비스에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부르는 크로스앱 액세스라는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앱과 앱 간의 접근 그리고 에이전트와 앱 간의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과 에이전트가 어떠한 다른 외부 연동돼 있는 옥타와 연동돼 있는 다른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할 때 이것에 대한 접근 통제를 개인의 OAuth 동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덴티티 관리 플랫폼에서 회사의 보안 담당자나 회사의 IT 운영 담당자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연결에 대한 정책이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고 다양한 시스템 간 데이터 접근 방식을 표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의 경험은 이렇게 변한다라고 간단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어플리케이션, 이게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이 대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회사의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앱에 접근을 할 때 이게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직원들의 동의 대신에 옥타라는 아이덴티티 플랫폼에서 회사에서 정의한 접근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구성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외부 툴을 접근을 할 때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책을 중앙화하고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사원 정보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구성은 저희가 표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가 이 기능을 구현한다고 해서 모든 시스템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각각의 AI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 벤더들이 다 같이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기능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다행히도 저희가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아이덴티티 관련된 모던한 표준들을 계속 리드해 왔기 때문에 이 크로스앱 액세스에 대해서도 지금 뭐 AWS나 구글 그리고 세일즈포스, 워크데이 같은 국제권 회사들을 기본으로 시작을 해서 다양한 벤더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표준에 대한 구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가 아마 PDF 버전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동영상이 동작이 돼야 되는데 이 동영상이 동작이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저희가 데모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요. 저희 옥타 플랫폼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저희가 유니버설 디렉토리라는 그 저희의 클라우드형 디렉토리에 사람과 그룹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오브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에이전트라는 오브젝트가 추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이 보시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관리를 보시는 것처럼 에이전트들에 대한 리스트를 쭉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에이전트에 대한 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에이전트가 어떤 에이전트다라는 프로파일 정보도 있지만 이 에이전트가 누구한테 사용이 허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AI 에이전트가 회사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중에서 어떠한 시스템에 어떠한 권한을 갖고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커넥션 연결들에 대한 정책들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AI 에이전트가 세일즈포스에 이제 에이전틱 AI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AI가 옥타의 구성 화면에서 에이전트로 등록이 되고 그 AI 에이전트가 세일즈포스의 AP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세일즈포스에서 어떠한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리드 권한이 있는지, 라이트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옥타에서 지정을 하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AI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기능을 수행을 하다가 세일즈포스에서 정보를 가져와야 된다, 혹은 세일즈포스에다가 정보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에게 OOS 방식의 인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옥타에 저희 아이덴티티 플랫폼에, 회사의 아이덴티티 플랫폼에 이 사용자를 대신해서 내가 이런 권한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정책 설정 통해서 이 사용자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어떤 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도 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이 된다라는 내용의 데모가 원래 보여줬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저희가 이제 아이덴티티 툴로서 아이덴티티의 여러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내용들을 다 구성을 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AI 에이전트들을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느냐?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운영자가 알고 있는 AI 에이전트를 수동으로 등록을 해주실 수도 있고, 저희가 아이덴티티 보안 태세 관리 솔루션에서 각각의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AI 에이전트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링 결과로 이러한 AI 에이전트가 동작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옥타 플랫폼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어떤 AI 에이전트가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지를 하고, 그리고 이게 감지가 됐을 때 바로 저희 플랫폼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AI 에이전트의 오브젝트로 등록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AI 에이전트를 활용을 했을 때 그런 AI 에이전트의 외부 툴에 대한 액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 앱 액세스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액세스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매 분기마다, 매 월마다 사용자에 대한 앱에 대한 액세스를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러한 에이전트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권한들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이 권한을 철회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들이 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이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기업의 IT 운영 담당자 혹은 보안 담당자가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활용 면에 하나가 있고 다른 면에선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그러면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회사 내에 어떤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AI 에이전트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다양한 백오피스 솔루션들의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도입을 해서 활용성을 높일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테스트와 실제 적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에이전트 앱 개발을 함에 있어서 사실 제일 먼저 개발자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거죠. 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확보할 것이고 얘가 어떻게 동작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에 빨리 도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과연 기업 보안의 이 틀에 맞게 이 에이전트가 개발이 되고 있느냐, 에이전트를 활용한 앱이 개발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전한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앱을 개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옥타라는 플랫폼이 있고 이제 어스지로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옥타라는 플랫폼은 앞서 말씀드린 기업 내부의 IT 운영, 기업 내부의 보안 담당자가 기업 내부 리소스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아이덴티티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어스지로라는 플랫폼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의 인증 인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코드를 만들어서 구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SDK를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그렇지만 보안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구현을 하시고 남는 시간, 확보되는 시간들은 모두 어플리케이션의 실제 기능들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SMS 앱에다가 SMS 연동 구현하실 때 SMS를 발송하고 뭐 송부받고 이런 로직들을 실제로 본인이 다 구현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죠. 대부분 트윌리오나 뭐 샌드버드나 혹은 이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SMS 발송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솔루션들과 마찬가지로 인증과 인가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 어스지로라는 플랫폼도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된 플랫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B2B 솔루션 혹은 B2C 솔루션들을 기업에서 개발을 하실 때 인증 인가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 쪽에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구현한 솔루션인데, 이 솔루션이 AI 시대가 되면서 더 역할이 좀 더 커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사람에 대한 인증 인가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플리케이션에 내재된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안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덴티티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도 활용을 해서 지금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s0 for AI 에이전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안전하게 API를 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기능 모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I 에이전트를 포함한 앱을 개발할 때 인증 인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요소들을 크게 4가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AI가 사용자 누군지를 알아야 그 사용자에 맞는 동작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 두 번째로 AI가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하면 그 사용자를 대신해서 외부 API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호출을 해야지만 실제 뭐 이제 챗봇이 아닌 어떤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는 AI 진정한 에이전트로서의 동작을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를 대신해서 API를 호출하는 로직들을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AI 에이전트는 어떤 프롬프트를 통해서 굉장히 긴 작업들을 시켜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동작을 하고 나중에 결과를 이제 가져다 주는 그런 형태의 동작들을 많이 수행을 합니다. 주로 저희가 비동기 작업이라고 말을 하죠. 저희는 시켜놓고 딴 일하고 있으면 얘가 돌아가지고 작업한 결과물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의 동작들을 하는데, 이 동작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동작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AI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그런 동작들이 중간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러한 승인들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AI의 데이터 접근이 사용자의 권한이 고려돼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이 사용자가 CEO인 것과 이 사용자가 일반 직원들일 때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리소스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컨텍스트 하에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도 있고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들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구현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개발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아키텍처라고 하긴 뭐하고 컨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여기 보시는 박스에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AI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이게 개발자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서 뭐 유저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UI를 구성하고 LLM 인터페이스를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툴 엑스큐션 한 구성들, 이것들은 다 이제 개발자분들이 구성을 하실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과 인가, 사용자의 인증 인가를 통해서 AI 에이전트에게 사용자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이 사용자가 외부 툴, 여기 보시면 데이터 소스라고 되어 있는 뭐 세일즈포스, 구글 혹은 특정 데이터베이스, 뭐 이게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외부 툴들을 사용을 해서 어떤 동작들을 수행하거나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런 접근에 대한 보호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툴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할 때 사용자에 대한 어프로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모바일의 푸시 노티피케이션 같은 것들을 보내주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세부적인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인 구현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4가지 요건들하고 다 매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앱에 대한 사용자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사용해야 될 외부 툴에 대한 토큰에 대한 관리를 토큰 볼트를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비동기 인가를 위한 휴먼 인 더 루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이 휴먼 인 더 루프를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로직이 아니라 저희 SDK를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하실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검색 증강 강화, 저희가 RAG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이게 단어들이 저는 이렇게 조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예, 검색 증강 강화 검색 이렇게 항상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RAG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아시겠죠. RAG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특정 다큐멘트들을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답변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다큐멘트들이나 리소스들을 가져올 때 이 권한을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fine grained authorization, 그러니까 인가를 하는데 단순히 롤 베이스나 어트리뷰트 베이스 가지고 액세스 컨트롤을 하기에 불가능한 상황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가장 쉬운 예시로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나 유튜브, 구글의 유튜브 같은 경우에 어떠한 오브젝트들, 그게 문서가 됐던 아니면 폴더가 됐던 어떤 파일이 됐던지 간에 그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한 사람의 구글 드라이브나 유튜브 안에도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오브젝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어떤 문서는 어떤 폴더 내에 들어있고 그 폴더 내에 서브 폴더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하이라키적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문서들에 대해서 각각을 다 권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거를 알고 계시죠? 유튜브면 어떤 비디오, 어떤 플레이리스트,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폴더, 어떤 문서에 대해서 이 문서는 어떤 사용자와 공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뷰어 권한만 줄 수 있다. 커멘터, 뭐 에디터 권한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권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fine grained authoriz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각각의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권한을 다 부여를 하고, 이 권한이 그냥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만 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들의 릴레이션십에 따라서 다 연동이 되죠. 우리가 어떤 폴더에 대한 권한을 주면 예외 규정을 정하지 않는 이상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 공유가 됩니다. 폴더만 공유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서브 폴더와 그 파일들이 다 공유가 되죠. 이러한 구조를 구글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요?
이 컨셉이 바로 파인 그레인드 오토라이제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구글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잔지바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현을 했는데,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나 유튜브에는 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별로 권한에 대한 튜플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정보가 어떤 그 권한 관리 시스템 안에 모델링을 통해서 얘가 이 폴더에 대한 권한을 주면 그 밑에 있는 여러 파일이나 서브 폴더의 권한도 주게 됩니다라는 것들을 계산해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전달을 합니다. 그런 형태의 권한 관리를 제공하는 툴이 이제 옥타의 파인 그레인드 오토라이제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굳이 뭐 많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자체적으로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인증을 저희 어스지로라는 플랫폼으로 리다이렉션 시켜서 거기에서 로그인 화면을 보여주고, 그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인증 방식, 앞서 강연에서도 이제 패스키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패스키 로직을 어플리케이션에다 적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연결만 저희 플랫폼으로 해주시고, 저희 플랫폼 내에서 패스키 기능만 딱 켜시면 모든 사용자가 패스키를 등록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 비롯해서 뭐 소셜 로그인에 대한 연동이라든지, 혹은 B2B 서비스를 제공을 하실 때 어떠한 고객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만약에 A 회사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쓰는 IDP랑 연동을 해서 인증을 진행을 한다든지, B 회사다라고 하면은 소셜 로그인을 한다든지, C 회사라고 하면 ID 패스워드 로그인을 한다든지, 이런 조직에 따른 인증 방식에 대한 연동, 이런 것들, 지금 현대적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어스지로를 통해서 바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그인 화면에 대한 사용자 경험에 대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든지, 필요하신 소셜 로그인에 대한 연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 인증 시점에서 CRM이나 뭐 마케팅 툴 이런 것들과 연동을 해서 이 들어오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을 외부로 보내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제이션까지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이후 인증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앞서 설명을, 이제 두 번째 내용들인 토큰 볼팅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오스 얘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유사합니다. 어떠한 시스템이 외부의 툴을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외부 툴에 대한 액세스 토큰을 받아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API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액세스 토큰을 받고, 액세스 토큰이라는 거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성에 따라서 뭐 리프레시 토큰을 가지고 액세스 토큰을 다시 갱신을 한던가, 아니면 재로그인을 하든 재인가를 받던가, 이런 식의 동작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로직들을 처리를 하는 게, 예전에는 소셜 로그인을 구현을 할 때에만 필요한 소셜 로그인에 대해 연동을 해주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AI 시대가 되면서 만약에 이 AI 에이전트가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연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각각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토큰을 받아서 외부 툴의 토큰을 받아가지고 이걸 관리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현이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스지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토큰들을 저희가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리프레시가 필요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리프레시를 하고, 그래서 토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도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토큰이 필요한 시점이 된다 그러면 간단한 SDK의 토큰 호출 명령을 통해 가지고 토큰만 요청 받아 가지고 이거를 액세스 API 호출을 할 때 헤더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게끔, 굉장히 개발자 환경이 깔끔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을 해드린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스지로의 토큰 볼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서드파티 API에 안전하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스지로에서 해당 토큰을 관리 및 처리를 하는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스지로 내 클라우드에 있는 굉장히 안전한 저장소에 액세스 토큰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 토큰 교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 요청을 통해서 토큰을 가져가시는 그런 형태, 그리고 자동적으로 토큰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자분들이라고 하시면은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지금 로직이 다 구현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는 로직들이 쭉 있으실 거예요. 그 코드가 최소한
한두 줄이 되진 않겠죠. 하나의 모듈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로직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긴 코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스지로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구글의 API 호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어스지로의 SDK를 이용해서 구글과 연동되어 있는 토큰을 받아오겠다라고 하시면 모든 구성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받은 토큰을 가지고 API를 호출하시면 돼요. 예. 이 굉장히 편리한 방식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툴들에 대한 토큰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개발자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보안적으로도 토큰의 관리 주체가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아닌 외부 시스템에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장소다라고 해서 훨씬 더 안전한 접근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무님 이제 좀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네네네. 많이 지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4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기 내용들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휴먼 인더 루프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뭐 모바일에서 푸시를 만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실 때 지금 보시는 요 래퍼를 가지고 연동을 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스지로의 파인 그레인드 오토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기 있죠. 인간 모델을 통해서 어떠한 오브젝트 간의 그래프들이 구성이 됨에 따라서 그러한 그래프를 가지고 권한 데이터를 하나만 넣어주시면 그 관계 형성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 관리를 할 때 이거를 권한을 각각의 오브젝트의 DB 테이블에 조인을 해가지고 권한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외부 시스템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은 이 사용자가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이러한 모델과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응답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굉장히 복잡한 권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결합을 해서 AI 에이전트를 굉장히 안전하게 개발하실 수 있는 환경 또한 옥타에선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데모가 지금 플레이가 안 되는데 다행이죠. 저희가 이제 강연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좀 더 궁금하시거나 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오늘 클라우드 네트워크스라는 저희의 또 굉장히 잘하시는 파트너 분들께서 저 밖에 이제 부스에 대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문의 사항 있으시면은 여쭤보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타라는 것 이름을 이번 기회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사람 non human identity라고 얘기를 하죠. AI 에이전트를 비롯한 non human identity에 대한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안전한 통합적인 아이덴티티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